김만수 박사님께서는 1963년 1월 19일 날 지풍면 류실에서 태어나셨고요. 포항대학교 사회복지과,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 경상북도 인제 평생교육진흥원 경북학습본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위기의 대한민국 다산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배우라. 이게 뭐 서술을 풀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네. 이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다산하고 주자하고 다른 점이 이겁니다. 이 주자는 성리학은 마음에다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음에다가. 그런데 이 다산은 실제 생활에다가 초점을 맞습니다. 여기 보면 왕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잘된 정치는 어떤 게 가장 좋은 정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답이 글자입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이 끝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주자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임금은 임금답게, 애비는 애비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다산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는 이제 주자의 접근 방법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이걸 행동으로 이끌어내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때 임금이다. 신하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자기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만 나는 잘해야지,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훌륭한 정치다. 주자 똑바로 알고 논어를 해석해라. 쉽게 이런, 그러니까 그 조선의 역사가 성리학의 역사인데 성리학이 주자학 아닙니까? 양반들이 가만히 있어야 죽이다 가지. 그래서 보면 이게 수신에다가 주자는 모든 것을 풀이했다면 다산은 실제 학문에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재해석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해석하는 방법도 그래서 재밌어요. 공자나 맹자는 인자, 이냐,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둘이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뒷말이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밑에 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뭐 이래도 해석 저래도 해석, 그러다 날밤 세우다가 한 세월을 가는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근데 주자는 심지덕 심지리라. 수신,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 이게 이제 아까도 그 3, 4, 1은 봤죠, 그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인의 인자라는 부이자가 있다. 모든 세상은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반드시 오게 마련이고, 음양대대에 의해서 모든 세상 만사는 움직인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합쳐진 거, 딱 요게 합쳐진 거 맞잖아요. 인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합쳐서 행동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완전히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죠? 이 정치도 맞아. 공자는 그냥 정자, 정야. 이거 아무 해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주자는 정자, 정심야. 이 바로 정자가 들어있으니까 마음을 바로잡는 게 정치다. 마음을 바로잡아가 됩니까? 내가 뇌물을 받지 말아야지. 마음은 요랬는데 뇌물을 갖다 바치면 야 고맙다. 이게 안 되잖아요. 어? 마음으로는 절대 나는 뇌물 안 받겠다. 절대 정실 인사하지 않겠다. 나는 백성을 위하는 민본주의에 의해서 나는 군수가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마음만 그래 먹고 돈 갖다 주면 야 고맙대. 요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걸린 게. 그건 다산은 뭐냐? 정자, 정정량. 이 뭐냐? 원정에 나오는 이 다산의 대표적인 논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정, 원목, 탕론, 뭐 이런 것들이 다산이 이 다산학의 주 핵심 기초가 여기서 다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게 아니고, 요게 뭔 자입니까? 요거. 예? 아니요. 문자는 이렇잖아요. 이건 뭐냐면 회초리를 들 볼자. 회초리를 때리는, 뭐냐면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회초리 매질을 해가지고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라. 이게 정치다 이겁니다. 이게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을 놓고 마음을 바로잡으면 그게 정치. 마음 바로잡아도 됩니까? 뒷공문을 손 내미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잘못된 거 있으면 막 법이든 제도든 뭐든지 싹 갈아엎어라. 왜 다산이 이런 말을 했냐? 다산의 목민심서 경세유포에 보면 그런 말이 서문에 나옵니다. 이 조선이 마치 붕토와야 같다. 기와집이 곧 무너져 쓰러질 것 같은, 기와장 무너지는 소리가 곧 날 것 같이 온 천지 사방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악취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이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조선은 망한다. 그래야 시궁창 같은 게 쇠물이 들어온다.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쓴 책이 경세유포입니다. 경세유포는 뭐냐? 경세, 세상을 뒤집어 바꾼다는 거예요. 유포,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을 향해서 유서로서 상소문을 올리는 장문의 책입니다. 장문의 책. 세상을 땅끝부터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제도든 법이든 확 바꾸자. 이거 안 바꾸면 조선 망합니다. 내 말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쓴 책이 경세유포입니다. 경세유포. 죽음을 각오하고 쓴 책이죠. 결국은 그 책을 읽고 감동한 녹두 장군, 전 장군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전봉준 장군이 농민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정약용이 때문에 경세유포 읽고 그만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병통사상의 핵심은 민주체론. 이 보면은 원목이라는 논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원목이라는 논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목이라는 건 뭡니까? 목. 이 목이 이게 무슨 자죠? 예? 예, 맞습니다. 목동, 목사, 뭐 양친다. 이제 다시 말해서 뭘 다스리는 거를 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산 선생의 대표적인 저서 중에 목민심석하는 게 있잖아, 그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지도자를 이야기하면 지도자, 리더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상상력도 대단해요. 과연 이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들 왕이 주인인 줄 알죠.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왕이 주인인데 백성과 신하는 왕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걸 200년 전에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이제 명을 단축하는 거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천재적인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이 지구가 처음에 지구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한두 명부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 둘이 안놓다 보니까 너희가 되고 열이 되고 그러이래 동네를 여기 살다 보니까 이제 뭐 가족 단위로 살 때는 뭐 아버지가 야야 이래 하자 저래 하자 하면 됐는데 그만 한 30명 50명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래 모여가지고 막 이 중에서 막 대표자 한 명 뽑자. 그러니까 이쪽에 하계동 여기서 이제 한 30명 모여가 대표를 뽑고 했는데 또 이쪽 동네는 해결되는데 저쪽 동네도 맨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동네 이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럴 때는 의회하면 되노 저럴 때는 저래 의회하면 되노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는 동에서 해결을 뭐 하는 거는 면에서 뭐 군에서 해결하면 도에서 뭐 해결 못하는 거는 나라에 요래 가지고 시작돼 가지고 그 책임을 지고 리더해 나가는 사람이 왕이다 이거예요. 권력이 그래 태동됐는데 이게 진시황이 나타나 가지고 봉서경유가 일어나면서 옛날 책 확 다 불사질러 태워버리고 지 마음대로 제도도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 왕 만들어가 막 다 안 차프고 신화 만들었고 이게 그때부터 거꾸로 됐다 이거라. 이거를 원래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원정에서 주장하는 상향식 대의민주제. 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 그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가 내가 다 뭐하니까 내 권력을 니인데 위임해 줄게 해가 군의원도 뽑고 여기 군의원들도 계신다. 내가 다 뭐하니까 야 니가 알아서 해도 이러가 이제 뽑아가 보내잖아요. 또 도의원들은 도에 가가지고 그리고 군일은 그래서 군수 뽑아주고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그러면 군수실에 앉아가 여러분들 다 군수예요. 이래 해도 되는데 내가 바쁘이 내 대신 네가 군수해래 하고 이제 맡겨놓은 거라. 근데 실제 주인은 누구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응? 그 다음에 탕론이라는 책에 보면 또 그게 나와요. 탕론. 이 탕론은 뭐냐면 우리가 뽑아줬으니까 잘못하면은 갈아치워버려. 예. 그때 시절에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그죠? 어떻게 임금을 갈아치우고 고을원님을 갈아치워요? 이 역도지요, 역도. 근데 갈아치워라. 이걸 얼마나 쉽게 이야기하느냐. 무대에 뭐 연주를 하는 악단이 있는데 그 악단 단원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휘자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지휘를 잘할 줄 알고 시켰는데 이러이러 하는데 뭐 박자도 틀리고 막 저거 지휘자 따라 하다 보면 박자 다 놓치겠거든. 이래야 되는데 하면 벌써 이래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갈아치워야 돼요. 갈아치우고 그 사람은 그냥 다시 단원으로 일하게 하고 또 딴 사람을 적임자를 거기다 갖다 세우면 된다. 이거 똑같다. 잘못된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은 리더는 수장은 미래 힘으로 갈아치워라. 잘못된 거는 갈아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 우리가 이제 좋은 제도가 선거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딱 지켜보고 일꾼으로 이제 대표자로 내 대신 대리자로 갖다 놨는데 잘하거들라 계속 시켜주고 잘해라. 니는 막 대통령까지 해부르라 하고 막 이래 밀어주고 야 이거 영 아니다 싶으면 다음 선거 때 이놈 시키니 기다려라. 걔가 바꿔보면 돼요.
간단합니다, 원리는. 그래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무능한 리더는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이 정말 2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목민심서에 보면 참 재미나는 말이 있어요. 8가지. 이거는 뭐냐면 목민이라는 거는 수령을 이야기합니다. 고을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8가지 구구절절 안 맞는 게 없어. 목민심서가 많아요. 많은데 다른 목민심서는 오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사는 정말 1번은 부임에서부터 시작해서 퇴직할 때까지 어떻게 공직에 임해라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제1장에 보면 부임편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어떤 자리든 다 탐해도 좋지만 수령의 자리만큼은 함부로 탐내지 마라. 이게 목민심서 첫 장에 나옵니다. 왜? 면장이든 동네 이장이든 군수든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아까 뭐를 책무를 다해야 된다. 능력이 안 되는데 욕심만 가지고 자리 욕심이 나가지고 그래 하면 개인도 불행하고 그 조직도 불행하다. 일반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라요. 회장, 지인은 회장하고 싶다고 요새 돈만 많이 내면 막 회장 막 시켜주기는 하더라만 그 능력도 없는 놈 돈 잘 쓴다고 회장 시켜놔는 뭐 해야 됩니까? 1년 만에 그 조직 폭삭망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절대 리더의 자리는 탐내지 말아요. 그 밑에 뭐 총무나 이런 건 괜찮아. 과장 부장은 괜찮다 이겨라. 말아먹고 티 봐야 회비 좀 말아먹고 튀고 그 끝이지 마. 이 군수 잘못 뽑으면 군 말아먹어요. 대통령 잘못 뽑으면 대통령 나라 말아먹는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직자. 청렴해야 된다. 청렴. 목민심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말이 청렴. 청렴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 이거라. 돈 가져오면 그래 고마워 이러지 마라 이거라. 단호하게 잘라라. 청렴. 사지론. 말이 재밌어요. 천신자아. 뭐야? 천. 돈 주는 거, 뇌물 주는 거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하늘이 안다. 신. 귀신도 보고 있다. 이게 귀신도. 모를 거겠지. 그 이번에 봐요. 막 부러제키잖아. 지 혼자 당하기 힘드니까 막 부러제키잖아. 막 엮여 들어가잖아. 자, 준 놈도 안 좋다 하더라 요새는. 지가 졸아놓고 안 좋다 하대. 지가 안다 이거라. 지가 준 놈이 받은 내가 받아놓고 안 받았다 하는데 뭐 준 놈도 안 좋다 하고. 요거 지요 안다는 거지.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 그러니까 줄 생각도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수신제가 내 가정, 내 주변을 잘 다스려야 돼. 리더가 될라 이러면, 목민관이 될라 이러면, 그것도 똑바로 뭐 하면서 내가 동네 이장 하겠다, 면장 군수 하겠다, 도지사 하겠다. 잘못된 거예요.
어? 내 마음은 잘하면 뭐해? 마누라가 뒤에서 뒷돈 받는데. 어? 개장 시켜주고 몇 천만 원 내놔놓고 그래 되겠나 이거야? 어? 주변 관리도 잘해야 돼. 어? 누가 군수되면 지가 부군수라 하면서 돌아다니는 놈이 많아. 뒷돈 받아먹고 술 얻어먹고. 안 됩니다. 안 돼. 사회로 의를 두려워하고 법 무서운 줄 알고 윗 어른들 무서운 줄 알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라 이거라. 응? 그걸 모르면 하지 마라 이거라. 목민간을 오금론 주색행언노 이 5가지를 주색 잡기 하지 마라. 에? 에? 잘한대. 저도 잘한대.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에? 에? 안 그럼 벌써 아마 대통령 뭐해도 도지사까지는 안 했겠나 싶은데. 이게 좋을까? 저는 내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말 조심도 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여자 조심, 남자 조심, 술 조심, 노, 성질 함부로 부리지 말고. 뭐 뻑하면 성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러면 밑에 사람들 제대로 하겠어요. 아이고 잘한대. 다산이 항상 긍정적으로 아이고 잘한다 칭찬 고래도 춤추 그래 해야지. 못한다고 뭐는 아이고 밥 아깝다. 어? 밥값 아깝다. 차라고 이러면 누가 부하들이 일을 하겠어요. 못해도 잘한다. 뭐 실수해도 인마 사람 실수할 수 있지. 잘해봐. 괜찮아. 이래야 사나이는 알아주는 놈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이뻐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한다고. 칭찬해줘야지. 성질 뿌럭뿌럭 내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보면 대다수 리더들은 보면 성질을 잘 내요. 그래가지고 공금저령 공금을 아까워할 줄 알아요. 그 내 돈 아니라고 막 서재키면 됩니까? 지 표 많이 줬다고 아무 동네나 다리 멀쩡한데 다리 부사 아프고 세 다리 놔주고 그래가 안 된다 이게. 애기라 이거. 더 필요한 데 있는데 그거다 놔줘야지. 준법. 다산의 3대 저서 중에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법. 그리고 일표 이서락 하잖아요. 흠음신서가 뭐냐? 흠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래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으로 하라. 이게 다산의 가르침. 그 다음에 이 시절에 노약자, 장애자, 과부, 호래비, 사회적 약자들을 극진히 보살펴라. 이 다산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8가지 항목입니다. 다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아까 뭐라고 했죠? 경청, 길을 쫑긋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살아라 하는 다산의 가르침을 잠시 듣고 듣는 동안 저는 물 한 잔 축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였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의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랍니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하고 돌아버릴 거래요.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랍니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면,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하늘을 보세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을 쉽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를 어쩔 수 없이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전을 사신 거예요. 나머지 남은 이 덤의 삶을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솔개라는 새가 있어요. 독수리 있죠, 독수리. 독수리라는 새가 있는데, 이 독수리는 70에서 100살을 삽니다. 100살을 사는데, 나이 40, 50살이 되면은 더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죽어버려야 되나? 왜? 40, 50이 되면은 이 깃털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막 날기도 버거워, 무거워. 입도 하도 쪼아 나오니까 입이 막 부러지고 막 부리가 부러지고 이래. 눈도 침침해요. 발톱도 뭐 사냥을 하면 발톱이 좀 날카로워야 되는데 이것도 뭐 다 뭉개지고. 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다가 결국 독수리는 산 정상에 있는 바위 위로 올라가가 소위 말하는 황골탈퇴를 시작. 황골탈퇴가 뭡니까? 뛰어가 쓰러지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 그래서 이 솔개는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돌바위에다가 부리를 막 피를 철철 흘러가면서 다 뺏겨냅니다. 털을 다 뽑아냅니다. 발톱을 다 뽑아내고, 그러고는 어떻게 하느냐? 새살이, 새발이, 새털이 날 때까지 무려 6개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거를 제가 한 20년 전에 만들어 강의 다닐 때 썼는데, 요새는 막 이거를 막 써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영상을.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강의 내 앞 시간에 온 사람이 내 거를 막 틀어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강의하는 거 붙들어놓고 내려와서 내 것이도 갈 수도 없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직원분께서 한 10분, 20분 빨리 맞춰주면 진짜 좋아할 텐데 걔인데 결국은 시간 다 채워버렸습니다. 다 채웠는데 한 분도 안 가시고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좀 고맙고 이 마지막 솔개 장수 비결처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은 그냥 연습으로 살아오신 것이고 솔개가 정말 황골탈퇴에서 새롭게 비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듯이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바로 솔개도 황골탈퇴 이 변통 아닙니까? 변통. 막힌 곳을 팍 뚫고 소통함으로 해서 변통의 뜻이거든요. 막히면 뚫고 소통되면 오랫동안 막힐 때까지 계속 쫙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변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